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요즘 들어서 두산 에너빌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지루하다, 재미없다, 좀 그만하고 싶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플러스 0.85% 상승, 지수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완만하게라도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호재 이슈들 체크와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안쓰럽다 라는 부분 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무료방 주식톡 정보 공유방인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분석,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올려드린 네 종목은 좀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종목 선택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무슨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승률 높은 분석 프로그램 또 한 달간 무료 체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실시간 주식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외인과 수급이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온 종목들은 수급 골드의 표시, 차트 모멘텀이 좋고 돌파형 종목들은 차트 골드의 표시가 되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되는 종목들은 본인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좀 급등하는 종목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톡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도 한 달간 체험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주들을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 2% 이상 상승하면 잘 올랐다 이런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1, 2%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0.85%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흐름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공매 수량도 체크를 해볼 테지만 단기 공매도 그리고 중기 공매도 비율이 7% 미만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창 공매도로 힘들게 한 시간도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 한정기술과 그리고 한정 KPS보다도 공매 부담이 적은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원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국내적으로 하나씩 갖춰지고 있고 호재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정도는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거래량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207만 주 가량 기록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유통 주식수 대비했을 때 거의 거래량 자체가 메말라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미국 뉴스케일 파워발 호재가 좀 나오면서 SMR 같은 경우는 10.7%나 급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관련주들에게 순환매만 돌고 수급만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언제든 다시 또 이런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지난밤 미장은 또 반도체 육성 법안이죠.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미장은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3%, 코스닥은 0.56%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 테슬라의 호실적에 따라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환율은 1310원대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은 1307원까지 좀 떨어졌는데, 어찌됐든 높은 이런 환율에서도 메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4390억 의미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1% 가까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15분이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인상 수준에 따라서 달러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국내 환율도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또 환율과 수급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외인이 10만주 순매수, 개인은 14,000주 순매도, 기관도 10만주 던졌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78,000주 순매수가 되었고, 외국계 창구를 좀 보시면 JP모건이 48,000주 던졌고 또 42,000주 샀습니다. 자전매매 돌리면서 순매매는 5,300만주 이탈이 되었는데요. 대충 보셔도 수급 최근에 좀 꼬여있다,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들은 오늘 끼케야 좀 10만주 이하로 매도가 되거나 매수가 되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별로 전체 매수 물량과 그리고 전체 매도 물량이 거의 또이또이하다, 비슷하다, 어느 한쪽으로도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순매수라서 안 보이지만 투자자별 순매수 말고 매수로만 가보시면 지난 7월 7일부터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수급도 방향성을 못 잡아가는 상황에서 매수에 대한 관심 자체도 적어지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들은 하루 정도 들어오면 이틀 나가고, 또 하루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틀 나가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연기금 정도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지만 상승을 주도하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매 좀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8%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예전들에 비하면 공매도로 주가를 막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수량도 17만 4천 주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대차를 좀 보셔도 7월 20일 기준이죠. 신규 체결 38만 주, 그리고 신규 상환 196만 주로 그 차이만큼 잔고 수량은 3,100만 주까지 내려왔고, 잔고 금액도 보시면 말경에 7천억에서 현재 5,40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EWR에 대한 이런 상장도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더 이상 공매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길 이유도 좀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종가상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복된 내용들이 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에서 150원 정도 상승한 17,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0일 정도를 보시면 캔들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윗꼬리도 달리고 아랫꼬리도 달리면서 도지형이라고 하죠. 십자가형 캔들을 좀 자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올릴까 말까 좀 애매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고, 여기 거래량까지 좀 죽어버려서 당일 변동에 대한 갭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좀 벌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다시 한쪽으로 좀 수렴해가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주가도 좀 옆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 이탈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7,400원이 지지가 계속 되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도 잡으실 수 있고, 시장에서 다시 순환매가 돈다면 조금 더 크게
가기 위한 현재 응집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16,000원, 17,400원, 18,000원, 2만원, 23,000원, 24,100원대 그리고 26,000원대 여기까지 이 라인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좀 지켜봐야 할 구간이며 만약에 평균 단가가 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타이밍이고 언제 다시 이런 탄력들이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간담회 원전 포함 방안 논의. 산동부가 21일 한수원 방사보건원에서 원전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K택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K택소노미는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서는 원자력이 빠져있다. 정부는 해외 원전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유럽에서 원자력을 EU 텍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들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개발 계획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 등을 발표하며 주요 원전 인정 기준과 관련한 국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된다면 원전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 효과와 기술 개발 동향, 국내 현실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정부가 5월달 이제 10일 이렇게 취임을 하고 현재 2달이 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또 하나둘씩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시 원전을 외치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유럽 텍소노미 기한을 따라서 아마 포함될 거고 9월 안으로는 좀 확정 짓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하반기에는 여기에 파워 SMR 기자재 수주 주식도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기다려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사도 간단히만 좀 볼게요. 유스케일 파워 소형원전 미국 NRC 최종 방문 통과의 청신호다.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회사 유스케일 파워의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 원전 규제 기관에서 나왔다. 마지막 관문인 표준 설계인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NRC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가장 상용화에 앞서 있는 유스케일 파워가 또 SMR의 이제 최종 관문인 표준 설계인가를 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유럽의 루마니아나 폴란드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SMR을 좀 건설하기 위해서 좀 협력을 하고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시장에서 좀 원전 관련주들이 외면을 받고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종목 추천받아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무료로 체험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